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어서자동차 구독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차종의 시세가 궁금하시다면 어서자동차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음료 쿠폰을 10분에게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샌 거 같은데요? 지금 엔진 오일이 튄 거예요. 근데 이쪽 부분은 엔진 오일 넣다가도 많이 흘리는 부분이라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이쪽이 문제가 아니라 안쪽 보시면 이게 체인 커버 미세 누유거든요. 고질적으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솔린 가스 할 거 없이 체인 커버 쪽이 많이 새는 고질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22년식이고 키로수는 6만 정도 탄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에요. 현대 기아차들은 추가 옵션이라는 게 있죠. 선택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실내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2700에서 800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아 K9 하이브리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피디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취향이세요? 이 차량을 더 도로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이게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친숙하기도 하고 그랜저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중고 가격 자체도 한 300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인 증상은 체인 커버 누유 쪽이 좀 있고,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솔린이랑 가스차랑 비교했을 때는 한 300 이상 높아요. 하지만 시내 주행 연비에서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 가격 감각 방어가 잘 되다 보니까 신차 출고해서 3년이 지난다고 해도 한 잔 좋은 시세가 한 70에서 75% 정도 방어가 되는 정말 가치가 좀 잘 보호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니시라고 써있죠. 가니시에 조금 상처가 있다. 타이어 사이즈를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시트 쪽 손상 이런 것들 체크해놨고, 웨캐치 장기스가 엄청 많죠. 웨캐치 쪽에 장기 렌트를 반납하고 경매장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장기 렌트 업체가 지금 표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외형적인 부분이라 이제 복원이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상 없이도 만드는 그 상품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피디님 혹시 담배 피세요? 아니요, 저는 담배 안 피네요. 저도 담배 안 피거든요. 지금 담배 냄새 나죠. 지금 이 정도가 사실 담배 냄새가 엄청 심한 차는 아닌데, 근데 이런 차들은 흡연차로 속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실내 클리닉을 꼭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실내 클리닉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차는 완전 심한 편은 아니지만 냄새는 난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인데 선택 옵션으로 지금 하이테크 옵션이 빠져서 전자식 계기판이 아닙니다. 근데 후측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습니다. 그랜저 차량을 대부분 원하시는 가격대가 2000에서 2500 사이예요. 그런데 높은 트림, 캘리그라피라든지 르블랑이라든지 이런 전자식 계기판도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헤드업, 시트도 좀 밝은색이고 이런 차를 많이 찾으세요. 키로수를 대부분 좀 조율을 해가지고 맞출 수는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캘리그래피 높은 등급 키로수 10만 2천 정도 되는 차를 2500에 받은 제가 입찰 영상도 쇼츠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과 옵션과 이런 것들을 키로수라든지 연식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함으로써 조율하면 금액을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평가사님, 이 그랜저는 신차 출고가는 얼마 정도 하나요? 4,300 넘더라고요. 기본 가격이 4,100이에요. 익스클루시브니까 선택 옵션 들어간 거 해가지고 4,300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중고 가격이 2,700, 800, 2,900까지도 가니까 70% 넘죠. 지금 잔존 시세가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1.6 시그니처 그래피티 등급 최고 사양이고요. 이 차는 지금 사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사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고 시세가 200 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사륜을 꼭 원하시는 분들은 매물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중고 SUV 중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카니발도 하이브리드가 나오긴 했지만 산타페와 소렌토를 비교했을 때는 대체 차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MQ4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아요. 잔존 시세가 3년이 지난다고 해도 75% 정도 남아있는 차입니다. 엄청나죠. 23년식이고 키로수 한 5만 정도 탔는데 경매 시작하는 금액은 한 3,800 정도 되거든요. 이런 차가 4,000 미만으로 되고 중고 시장의 가격은 한 4,000 초반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중고 시장에도 인기가 많고 한 차량들은 경매 쪽으로 와도 인기가 많아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어딜 가나 인기쟁인 거죠. 중고 시세랑 대비한다고 해도 한 5% 정도만 나도 좀 잘 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장점은 공간감. 패밀리카로서 정말 손색이 없을 공간감이 좋고 옵션이 풍부합니다. 6인승 같은 경우는 독립 시트로 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행에 패밀리카로 아주 적합하고요. 프레스티지는 뭔가 옵션이 아쉽고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이상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23년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매물이 22년식이 많아요. 근데 이 차는 23년식이고 출고가가 엄청나더라고요. 국산차인데도 거의 4,800 나옵니다. 최고 사양이기도 하고 선택 옵션으로 커렐 오디오, 스마트 커넥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와이즈. 드라이브 와이즈는 반자율 주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간 거리 유지되는 레이더판이 전방에 있습니다.
중고가가 한 3천 후반 되는 차는 이 금액대에 다른 차량을 또 고민을 같이 해보실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도 가능하고요. G80도 가능해요. 제네시스 GV80은 좀 애매해요. 금액대가 안 맞죠. 하지만 GV70까지는 또 괜찮죠.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대를 보시는 분들이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GV70은 공간이 좀 아쉬워. 근데 GV80 너무 비싸고, 산타페는 뭔가 외장이 약간 조금 젊은 감성은 아니고 나름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올류 G80을 가자니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트렁크 공간이 좀 아쉬울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매일 하면서 최근 3년 동안 잡기도 힘들고 고객분들도 시세랑 차이가 안 난다고 정말 매번 얘기하시던 그런 차예요. 그만큼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 없는 가격은 없습니다. 지금 구성 보시면 이 차는 5인승이에요. 2열이 독립 시트가 아닌 3인승으로 붙었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는 커버를 열어도 시트가 매립되어 있지만 않으면 이 차는 5인승인 겁니다. 5인승, 6인승은 그나마 인기가 괜찮은데 7인승도 매물이 많이 없어요. 7인승은 사실 활용도가 좋진 않아서. 그리고 커렐 오디오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 반자율 주행,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통풍 시트 이쪽에 있고 무선 충전 이쪽에 있죠. 옵션이 정말 많아요. 어라운드 뷰, 네, 오토 에어컨, 빌트인 캠 보이시죠? 네. 빌트인 캠이 들어가요. 내장형 블랙박스. 내장형 블랙박스의 단점은 뭘까요? 음성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사제 블랙박스를 지금 이렇게 달아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전차주가 떼갔네요. 에어컨이 지금 시원하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안 시원한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냉매를 보충하기도 하고 부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렌토는 기본적으로 에어컨 쪽인 기능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서 시원하네요, 이 정도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가 상당히 잘 된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팰리세이드를 보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팰리세이드 싸지 않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카니발과 팰리세이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자녀가 2명 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카니발은 뭔가 내가 기사가 된 느낌, 팰리세이드는 그래도 운전자를 좀 배려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제가 팰리세이드를 한 3년 정도 운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찐이다. 옵션적으로도 그렇고 수입차랑 비교했을 때도 옵션 뒤지지 않고 승차감, 시내 주행 연비는 좀 다소 아쉬워요. 차체가 큰 차다 보니까. 근데 이 차는 중고 시세 방어가 잘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미리 드리고요. 22년식에 키로수는 지금 5만 정도 탔어요. 3.8 가솔린보다는 2.2 디젤을 추천드립니다. 제 지인도 3.8을 탔다가 2.2로 넘어온 이유가 진짜 유지비,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3.8의 가솔린 엔진과 2.2 디젤 R엔진 같은 경우는 그냥 연비적으로 비교를 해도 부담이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2.2 디젤을 많이 권합니다. 고속주행이랑 네. 시내주행이랑 연비가 많이 차이 나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은 진짜 7, 8 나오는 것 같아요. 디젤은 90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고속주행을 했을 경우는 네. 어느 정도 나와요? 한 14, 15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제가 말한 것보다는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3.8은 이거보다 안 나오니까 정말 연비가 안 좋죠. 네. 사실 연비로 큰 차를 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 차는 지금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에요. 프레스티지 제가 출고했을 때 신차 출고가가 4,600 정도 됐어요. 저는 사륜 아니었거든요. 사륜 들어가면 4,900, 전륜, 이륜이 4,600 정도였는데 이 차는 지금 선택 옵션이 추가돼서 한 4,300 정도? 지금 중고 시세 보니까 3,000 좀 안 되더라고요. 방어가 엄청 잘 됐네요. 잘 되죠. 신차 출고해서 타다가 판매할 때도 제값 받고 내가 중고로 사서 팔아도 제값 받는 차예요. 그렇게 큰 감가가 안 돼요. 실내 공간하며 엄청나죠. 이 차는 지금 선택 옵션으로 듀얼 선루프 들어가고 컨비니언스 들어가고 이런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갔어요. 프레스티지가 아닌 이제 익스클루시브의 기본 구성 자체가 좀 다른 이유가 어라운드 뷰가 빠져요. 그리고 헤드업도 빠지죠. 네, 반절 주행은 들어가죠. 반절 주행, 차간거리 유지 들어가는 메모리 시트라든지 뭐 후측방 경고, 전자식 파킹, 통풍 시트도 들어가지만 어라운드 뷰랑 헤드업 빠지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은 프레스티지를 많이 선호하시긴 해요. 내가 가격적인 가성비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키로수도 10만 킬로 이상, 익스클루시브 낮은 트림으로 보시면 2,000 중반에도 구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 맞추시면 네, 가능은 합니다. 흰색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 됐잖아요. 맞아요. 더 뉴 팰리세이드. 구형들은 좀 더 감가가 될까요? 솔직히 많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초기형 팰리세이드 이 디자인도 워낙 우수하고 더 뉴 팰리세이드 되면서 뭐 그릴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실내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느껴요. 저는 사실 더 뉴 팰리세이드와 이 초기형 팰리세이드를 고민하신다고 하면 가격적인 가성비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초기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고 계신 제네시스 GV80이랑 네. 전에 타셨던 팰리세이드랑 비교하면 네.
어떤 게 더 나아 보이나요? 금액적으로는 배로 차이 나잖아요. GV80 제 차 출고가가 8,6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차 그때 당시 출고했을 때 4,600 정도 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런데도 저희 가족들도 얘기하는 거는 팰리세이드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공간이 엄청나요. 연비라든지 GV80은 3.0 디젤, 2.2 디젤 팰리세이드, 유지비나 기름값이 거의 비슷해요. GV80이 3.0이라는 큰 배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거든요. 시내 한 90, 고속 13, 14밖에 안 나와요. 비슷해요. 전체적인 만족도로 봤을 때는 차값은 이렇게 높은데 다소 가격을 쓴 만큼의 엄청난 만족도는 없다 보니까 다음 차를 고민할 때 좀 고민이 많이 돼요. 팰리세이드 같은 차를 다시 넘어가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만족도도 높고 가성비도 충분히 좋으니까.